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오픈했어요. 교통이 좀 편리한 곳으로 마련했는데요. 서울의 수색로 2길 32번지입니다. 이화부동산 3층이고요. 또 맞은편에 이마트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시고 커피 한 잔 사 드시면 1시간은 무료입니다. 서울의 사무실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상담을 할 예정인데, 제가 원주에서 교통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상담 시간을 좀 예약을 하시면 그 시간대로 좀 몰아서 제가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상담들 많이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요일 특별히 꼭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예정이니까요. 서울, 원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4일에서 5일 정도는 원주에 있지만 또 없는 시간에는 또 저희 아들이 또 그 장소를 좀 잘 관리해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기도들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간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다 부자들을 되고 싶어해요. 근데 이 부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부자가 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한 설명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부자도 부자가 되는 꿈을 꿔야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으면 부자가 일단 되지 않겠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데, 난 돈 그렇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안주하고 유지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이라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리막 타는 길입니다. 그만큼이라는 게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져야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만큼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씨가 되는 걸 몰라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내리막길을 탄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우리 부자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부자들은 행동 반경이 어떤지. 결코 부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왕이 되는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인 줄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 왕이 되면 좋은 것만 생각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왕이 되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다 폐위되겠어요. 광해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위당하잖아요. 왕이 되려면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그 규칙을 지켜야 되고, 왕이 되고 높은 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규칙이라는 거에 더 많이 얽매여진답니다. 과거에 저는 부자들을 참 싫어한 적이 있어요. 삼성건설의 이건희 회장은 위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 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반드시 있듯이, 부자들은 부자 되는 길을 찾아간 거에는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자들을 엿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엿본 사람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그룹의 그 회장 이재용 회장을 들고다 봤더니요,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진장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규칙이 정확합니다. 실수라는 거 인정이 안 되죠.
그 사람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그룹을 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수라는 걸 용서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실수에는 아주 관대하잖아요. 그리고 착한 게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착해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바보로 보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다는 거는 바보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기본 덕목이 냉정함이라고 하듯이 그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철저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들을 조금씩 뒤돌아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장사 잘하는 집에 가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행동을 하나에서 100가지를 다 있잖아. 따라하면은 나도 장사를 잘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 망한 집 가서 따라하면 당연히 망하는 비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합니다. 부자 따라하기 첫 번째, 제가 사람들한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고를 먼저 사라고 그래요. 우리 부잣집에는 뭐가 있어요 다들? 금고가 있습니다. 그들의 금고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첫 번째, 현금이 들어있어요. 물론 은행에서 빼온 현금도 있지만 은행에서 돈이 은행으로만 돌다 보면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나중에 쓸 수 있는 비자금이기도 하지만 힘들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은 아낀 돈을 제가 현금으로 좀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고에 저금통 같은 금고에 내가 오늘 10만원 쓸 거를 9만원 쓰고 만원을 아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요 지갑에 큰 수표 하나만 가지고 있지 짜잘짜잘한 돈은 안 갖고 다닌대요. 불필요한 돈은 안 쓴다는 얘기죠. 그만큼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자들한테 진짜 돈 많은 부자들한테 비법들을 물어봤더니 그들은 내 손에서 돈이 나갈 때는 죽는다라는 느낌으로 돈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을 사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잣집 금고 한번 보세요. 부잣집 금고에는 금괴가 있어요. 이 금괴 하나가 보통 매달 8억, 20억, 30억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없는 서민들은 그런 금괴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냐고 하냐면 골드바를 모으라고 그래요. 골드바. 그냥 금 한 돈씩. 옛날에는 금 한 돈씩, 반 돈씩 팔았는데 요즘은 1g씩도 팔아요. 금값이 비싸지면서 이렇게 1g씩 파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g씩으로도 골드바가 있으니까 반지로 사서 모아두면은요 나중에 팔 때 반지값만큼 금값이 빠지니까 골드바가 제일 제값받기 좋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른다고 하죠. 50만원까지 오른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데가 30만원 할 때 5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금값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금을 많이 모아둬라. 그리고 이 금을 모아서 뭐하냐? 세 번째,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라. 투자 1순위는 부동산입니다. 네. 잘 되면 한방, 안 되면 망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네. 그런 걸 투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게 부동산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도 사도 좋지만 돈이 없을수록 땅에다 투자하라고 그래요. 땅값은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전쟁이 나도 없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땅값은 중고가 없잖아요. 네. 금도 중고가 없듯이 땅도 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조금만 투자해도요. 땅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땅 조금 있으면요 거기다가 텐트 치면 캠핑장이 되고 또 놀러 가면은 나만의 별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밟고 살아야 사람들은 건강해지고요. 거기다가 뭐라도 심어 놓으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땅 사는 비법 제가 토끼띠, 닭띠, 부자 되는 법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디 땅 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이렇게 땅을 사서 땅 문서를 넣어두는 게 금고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은요 골동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래된 옛날 도자기. 그래서 보시면 뭐 하시나요? 부자들은 뭐 회장님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하시나요?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난 닦잖아요. 난초. 난도 값이 있는 난초죠. 그분들이 키우는 거는 난을 닦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동품 닦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부자들은 조급하게 하지 않아요. 성격 급하게 일을 저지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생각을 하면서 계단 밟아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때마다 급하게 그냥 막 변동하고 남의 말 듣고 쏠깃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잘 망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심사숙고하고 변화 줄 때 심사숙고하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라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요 몇 가지를 제가 엿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화식 때 선물로 금고를 드렸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로 우산을 드렸습니다. 우산이 있어야 조그만 우산 하나 갖고 다니면 비 올 때 아니면 햇볕 너무 뜨거울 때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 무엇이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건을 드렸습니다. 힘든 것도 닦고 더러운 것도 닦고 깨끗하게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네. 옛말에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이 많죠. 부자들은 개처럼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적인 힘듦을 겪고 살죠. 잃어버릴까봐 이런 문제를 또 삼고 산다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건 없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걸 삽니다. 돈이 적당히 있으면 건강을 잃어서 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늘 언제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요즘 파친코 투 하잖아요. 네, 이민호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근데 이민호가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폭삭 다 망했을 때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 그 사장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똑같아. 봐라. 다 힘들고 좌절한 사람이 너 하나뿐이 아니라 모두 다다. 다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너는 그걸로 네 인생은 끝이 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면 본인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금고를 살 건지 말 건지 부자가 될 건지 말 건지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남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어서라고 말하는 거가 제일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고 내가 바뀌었을 때 상대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오늘 부자가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잘 살 건지 내 가족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할 건지 그렇다면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주변은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각을 좀 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부자가 한번 돼볼 생각이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씩 따라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부자들의 생각 엿보기 여기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어느 날 당신도 부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